이제 안 된다 해놓고 여기서는 또 이제 유통하지 말아라 하니까 뭐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매매 특별법도 지금 위헌 제청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마 이제 그 성매매로 처벌된 그 피해자가 재판받는 분이 이제 법원에 이제 이건 위헌이다 제청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성매매가 과연 위헌이냐. 이야 이건 진짜 큰 이슈다.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간통죄는 이미 사문화된 거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데 성매매가 이게 과연 합법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팔딱팔딱 뛰는 이제 그 생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좋은 이슈인데요. 네. 저도 그 사실 좀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거든요. 아 성매매가 예. 성매매 그 특별법이. 예.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벌금 정도로 하고 말긴 하는데. 네. 왜 단속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네. 안마방이나 뭐 룸사롱 같은데 2차 가가지고 이렇게 네. 단속 되면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뭐 벌금하고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보는 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매개로 해서 네. 유인을 해서 뭐 성관계를 가지는 거는 처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형법상에 또 처벌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성년 여자를 상대로 해서 개인의 자기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아, 그 성매매에 관련돼 있는 그 여성의 그렇죠. 여성의 의사결정 자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성매매 특별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사실은 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강간 사건이 많이 나요. 이게. 아, 이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할 수 없는 남성들이 네. 경제적 약자들이 그걸 욕구를 풀기 위해서 강간 사건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꼭 이게 성과 산업과 이 섹스 문화는 이렇게 인류 역사와 같이 했거든요. 예.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이게. 네. 그래 이런 걸 처벌하는 옛날엔 전례가 없었는데 네.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 좀 이렇게 가중 처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성매매가 이제 뭐 그냥 뭐 국가에서 그냥 용인하면서 놔두는 그런 국가가 있지요 지구촌에. 그렇죠. 합법화하는. 성매매가 합법화. 잘하실 것 같아요, 사무장님. 예.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좀 말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덜란드에 보면은 뭐 대마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생 때는 이렇게 보면 특히나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뭐 달통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시행되면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국회 앞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저랑 동참하시는 게. 뭘 동참을 합니까? 아, 참 남세스럽네요. 예. 하여튼 뭐 성매매 이제 그 얘기도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봐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게 이분은 뭐야? 이분은 뭐 사시 준비하시는 분인가요? 전선용 변호사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조계 스스로 자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배지 달고 나 검사 출신 변호사요 하면서 배지 달고 나 검사 출신 변호사요 하면서 전관예우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판사 검사 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사무실을 차렸을 때 맨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유리하게끔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 자체가 이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네. 맞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끼지고요. 이제 특히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제 갓 나온 이제 검찰 출신 간부 출신들이 이제 보면 검찰 이제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네. 첫 사건이나 좀 한 1년 정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검찰에서 좀 배려를 해주려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사건에 이제 그 가부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구속이 누가 봐도 명백한 구속 사건을 불구속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고 그다음에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영역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좀 떠들지 않은 사건이 작동하는 거지 언론이나 방송에 떠든 사건들은 전관예우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눈이 또 쳐다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없어져야죠. 거죠? 당연히 없어져야죠. 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또 성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모르는 여자랑 술 먹고 취한 기분에 같이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가지려 하는데 그 여자가 거부를 해서 거부당한 남자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강간을 안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증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증거가 없는데 뭐 그게 강간입니까? 아, 여자는 이제 주장을 하겠죠.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 근데 증거는 없고. 일단 저 정도 되면은 우리가 비슷한 사건도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좀 한 것 같은데. 아, 회사에서 그런 예. 분이 있었어요? 성폭행을 한 사람이? 우리 사건이 있었어요. 아, 사건이 예, 의뢰를 예. 제가 한 건 아니고. 했다면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3명 정도가 이제 여자 하나를 데리고 네. 모텔에 갔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강간을 당했다. 아,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구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어떤 뭐 정액이 나오거나 뭐 그 장면이 목격된 게 아니더라도 네, 일단 우리 지금 실정법상 정액이 안 나와도 네. 성관계를 시도를 했다면 네.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일단은 되게 특이하네요. 남자 여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남자 셋하고 여자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누가 봐도 약간 그런 식의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일단 구속 수사군요. 예, 실제 구속됐다가 오. 나중에 다 풀려났긴 했지만 아, 네. 일단 구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서로 얘기가 엇갈리면 여자 쪽의 얘기를 좀 더 진실성 있게 받아주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꽃뱀 아니라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통상은 비슷하면 이제 또 여자 쪽 얘기를 더 들어주는 경향이 있죠, 수사기관에서. 약간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도 수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꽃뱀일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경우도 생기죠. 일단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면 대충 다 나와요, 근데. 아, 그거 믿을만 합니까? 근데 그거 법적인 어떤 증거 자료로 제출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일단 일정한 요건 안에 되거든요. 아, 되고 그래요? 일단 해보면 한 90%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또 이제 뭐 질문도 올라오는데요. 이거 뭔가요? 부모 지위로 차별하고 한 학기 등록금만 1,100만 원짜리 로스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판 음서제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 올라오는데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철학적인 문제인가요? 뭐 간단하게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좀 알려주시죠. 저희 회사에도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이 로스쿨이 대세거든요. 사법시험이 이제 곧 폐지될 지금 위기에 놓였고, 그래서 이게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판 이제 음소 제도가 되지 않게끔 사실을 일정 부분 더 시간을 좀 유예를 해서 병존하는 제도가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쪽 세계에서는 법조계에서 로스쿨 나온 변호사, 40패스한 변호사 누가 더 대우를 어떻게 잘 받습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사시 아무래도 보신 사실 분들이 출신들이 네,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예. 네, 그래요. 자, 좋은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이제 퀵뷰 한 달짜리 계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질문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꾸 이제 성에 요새 간통법이니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달통법이니 이런 게 나오니까 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사귄 사람. 좋아합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전 그냥 음악 듣고 있었는데요. 앞에 여자가 정색하면서 성희롱했다고 경찰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올라오는데요. 본인은 이제 안 했다라는 전제하에 갑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뭐 네가 날 성희롱했다, 경찰서 가자.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바쁘다고 해야죠. 바쁘다고.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뭐 임의동행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그 여자의 말만 듣고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요? 예. 여자 말만 듣고요? 예.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왜 그런 경우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요, 괜히 인상 보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장님?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인상 때문에 그렇게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괜히 그렇지 않은 오해받고 경우, 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눈물 맺히시는데 그런 눈물. 일단은 가야 되는군요.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가야 되고요. 네. 안 그러면 출석을 나중에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방어 방법 찾아야죠, 자기도. 네.
지금 또 이제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법인에서 임대하는 오피스텔 얘기입니다. 법인에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건물에 융자는 없지만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임금 채권 때문에 전세금 뜯길 위험이 있나요? 박창진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사님이나 그쪽 분 나오셨을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앞에다 두고 뭐 그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어차피 토지 쪽이니까. 임금 채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 네. 법인 재산의 경우에.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법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잘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선용 변호사님, 이번 방산 비리에 대해서 일광그룹 맡으신다면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 이제 방산 비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국가 방위 체계죠. 이제 국가를 이제 수호하는 그쪽에 이제 군사 물품 이런 거 납품하는 그런 거 비리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그때 클라라 기획사 저기랑 관련되신 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 회장님. 또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네, 그 일광그룹인가요? 예, 맞아요. 하시네 보니까. 예, 그분이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갔나요? 예.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비리를 저질렀다 이거죠. 예, 예. 괜히 그 물건 100만 원짜리 해야 되는데 20만 원짜리 싼 거 넣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뇌물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이제 자금을 횡령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사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이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 정도 되면은 통법상 보면은 이게 구속이 됩니다. 통법상.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거 봐서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신문지상에 아마 영장 청구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압수수색 이런 말 계속 나오는데요. 압수수색 하면 이제 들이닥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고 전화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 전화하고 오면 그건 압수수색이 아니죠. 근데 미리 대충 압수수색이 될 거라는 걸 자기들이 감지하면 다 치울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나 해서요, 저는. 실제로 이제 압수수색 현장에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네. 예, 기업에 있을 때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은 실제로 오면은 전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요일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네.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지금 컴퓨터 노트북 관련된 거는 다 복원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복원을 하기 때문에 지워도 다 복원이 된다. 다 복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다 되기 때문에. 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여자 문제 복잡한 거 이거 남기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하고. 불에 태워야 돼. 불에 태워야 돼. 불에 태워가지고.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음성 통화한 거는 상관없겠죠?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음성 그런 거는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만 남죠. 통화를 했다. 몇 분까지. 기록을 남죠. 이야,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뭐뭐 가져가요, 오면은? 이제 회계장부가 일단 기본이고요. 장부.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까지 가져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을 열어보면 네. 차량에 서류 같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 집 쪽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 집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직기들, 그다음에 다이어리 특히 다이어리.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났다, 수첩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들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다 읽어드릴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약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미국만은 폴리스 라인만 넘어와도 바로 강경하게 체포하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 생각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공권력에 대해서 불법 시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시위, 저도 이제 의경 출신이라 많이 접했었는데, 저 의경 출신이거든요. 네, 시위도 이제 많이 막으러 가고, 그러면 이제, 일병 때나 이제 일경이라고 그러죠. 일경 때는 뒤에 고참이 때리고, 앞에서는 시위대가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샌드위치로. 앞에 막 침 뱉고 그래요. 제가 이제 99군번이니까 한참 됐지만. 머리 모양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그냥 강경하게 막 이렇게 잡아가는 게 아니고 대충 게 너무 심하면 이제 물 뿌리고
네. 약간 이제 밀어내고 뭐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권력에 대해서 불법 시위하는 거. 저는 이제 불법 시위냐 여부가 좀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위는 합법인 거예요. 아, 예.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수사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나중에 법원에 가면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 기준이 어렵습니다. 일단 시위 문화는 100% 보장을 해줄 때 극단적인 이제 폭력을 수반하는 이제 불법 시위 이런 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기물을 파손한달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을 집행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시위 자체를 봉쇄하는 거는 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류배 선생님도 그러니까 저도 보면 아까 뭐 외국 얘기가 나왔지만 이 보장된 안에서는 네, 라인. 뭘 해도 놔두고 그렇죠. 이거를 넘으면 그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선을 보장을 하되 이제 그 한도는 벗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과도해지다 보면 막 그걸 넘어가기도 하고 네, 넘어가잖아요, 가격하게 그건. 되는 그 네. 부분만 아니라면 보장을 철저히 하되 시위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선은 지켜야죠. 선은 지켜야죠. 그래요. 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강제 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까? 돈이 없다고 했는데 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 놨어요. 근데 강제 집행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게? 일단 강제 집행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 졌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이제 금융거래로 이제 돈이 넘어갔거나 명의가 넘어갔을 경우 이제 사행이 취소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금융거래 하지 않고 이제 피하려고 현금거래로 몰래 밤에 만나서 사과 박스 전달하고 막 그러다가 걸리고. 네. 아, 그렇군요. 흘리고. 아, 흘리고. 예. 흘리고 다니지 말면서 이제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세요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걸리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폭행을 당했는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무장님은. 술자리에서 괜히 이제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 술 먹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고 여자도 있으면 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시비 붙잖아요. 근데 언어 폭력도 폭력이란 말이 있듯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찾았을 때 그거는 넘어가고 그러다가 뭐 멱살 잡다가 막 누가 때렸어요. 근데 거기 CCTV가 마침 없네, 식당에. 목격자도 만약에 없다고 친다면 쟤하고 나하고 딱 단둘이 이렇게 뭐 때리고 맞았고 했어요. 이런 경우 나는 무조건 맞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증거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얼굴에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아, 이거 맞았다 이거? 진단서를 먼저 끊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목격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식당 주인이 있든 뭐 기물이 파손됐든 목격자 위주로. 그렇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연락처를 받아놓는 게 좋죠. 네. 그럴 때는 만약에 때렸어요, 상대방이. 그럼 저는 한 대도 치지 않고 그냥 계속 맞는 게 좋습니까? 변호사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한 대 맞고 빨리 쓰러져야죠. 이제 덜 맞아야죠. 이제. 아, 최대한 덜 맞고 끝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해야죠. 절대 한 대도 먼저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치면은 서로 이제 쌍방 폭행이 돼 버리니까 뭐 그럼 뭐. 같이 그걸 때려야지. 그걸 어떻게? 또 인상 붙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이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으면 방어적으로 일단 그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그 수비다? 네, 아니 수비가 공격이라고. 네. 그걸 해야 그걸 되지. 어떻게 그거를 권투를 좀 하셨고. 권투를 하셨어요? 하셔야지. 그거를 갖고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상담자. 저도 그 말은 동의하는 게 우리 이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판례 입장은 서로 폭행을 하면 쌍방 폭행인데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우리 대법관님들이 보면 이렇게 포장마차나 이런 선술집 좀 안 가봐서 그런 것 같은데 대법관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건 판단이 많아요. 네. 지금 누가 뭐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데 그 맞고 있을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때려야지. 그건 제 양반 말했다가 100%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법에는 또 그게 안 되니까. 폭력 전과 한두 번 있는 분들이 재판을 하면 아주 공정하게 하겠죠. 경험이 많으니까. 아, 이해를 맞아. 이제 거기 이제 재판관 이번에 저기 뭐 헌법재판관인가 저기 대법원인가 그 저기 청문회 할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은 평생 모범생에다가 언제 한번 뭐
어디 뭐 나쁜 길이라도 가였을까 하는 그런 의심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과 전혀 없죠. 연루되지 않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 전과 있으면 대법관 하겠습니까? 폭행 전과 있으면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닥쳐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탁상공론이라고 테이블에 있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좀 그렇죠, 괴리감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아, 이거 빨리 이렇게 좁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통죄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위헌 판결 나온 거 아닙니까? 법정을 모르다 이제 그분들이 그죠. 인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상당수가 인정했다. 이제 다만 나는 간통죄가 잘 폐지됐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지. 뭐 네.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아, 되게 어려운 질문들 겁나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대세는 설렘님이 구속 여부를 영장 발부 판사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 배정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판사는 구속해라, 어떤 판사는 또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질문 자체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네, 퀴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도 그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그 기업 관련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속 여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표를 봐요.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누구냐. 그래서 좀 판사하고 친한 친구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그 실제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없어졌다. 정말 이해가 없는데. 그 법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게. 아, 이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유능한 변호사예요. 유능한 변호사는 네. 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판사가 누구냐? 판사 누구냐를 찾아봐야 되고. 판사 어디 초등학교 나왔냐? 예. 근데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영장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그 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 영장 전담하시는